그 범위에서 삼행에서 뽑아요. 그리고 방법은 뭐를 써요? 찾으려는 값이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0을 쓰시라는 거예요. 0을 쓰시고 엔터. 그리고 이 판매가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서 총 판매액을 구해 주시면 돼요. 자, 4번은 총점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총점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세요. 표시해가 평균은 87.654이면 654이고 표준 편차가 12.345면 87 가로 열고 12 가로 닫고 트렁케이션과 에버러지와 STDVS라는 함수와 AND 연산자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운 5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그 외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B 함수, 물결 if, 찾기 참조, 추주 함수, if 함수를 꼭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버러지는 알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STDEVS라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STDEV예요. 여기 보면 STDEV S를 사용하는데 STDVS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라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괄호가 들어가면서 자릿수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버림이라는 함수예요. 버림. 그러니까 내림하고 똑같아요. 라운드 다운하고. 그러니까 트렁케이션은 소수점을 잘라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태생이. 근데 얘 역할이 내림하고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내용에 소수점 자리가 여기에서 자릿수를 넣어주고 마감을 하는데 자릿수는 라운드 함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릿수 0은 정수, 자릿수는 1, 한 자리 표시, 자릿수가 마이너스 1은 2대 자리에서 버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러지는 범위를 주어주면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그냥 STDVS를 하면 범위를 넣어주면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얘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가장 기본은 문제를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문자열 결합에 관련된 거예요. 평균값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결합을 하세요. 이거는 문자열 결합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총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해요. 에버러지 AV 하시고 에버러지에서 총점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얘가 평균이 나오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소수점 없이, 정수가 없이. 그럼 여기서 얘를 트렁케이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는데 소수점 자리가 없으면 뭐예요? 0을 넣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라운드하고. 그럼 얘가 소수점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그 다음에 결합하는 게 뭘 결합하냐면 여는 가로를 결합할 거예요. 가로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 결합을 할 때는 하나씩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해요. STDVS. 그러니까 P는 모집단, 전체 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고 얘는
표본 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 얘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에버러지 썸처럼 총점의 범위를 범위를 잡고 엔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소수점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정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런케이션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소수점 자리 0이야 하고 놓으면 얘가 230이라는 평균과 41이라는 표준 편차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닫는 가로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자열 결합이에요. 계산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모양을 내라는 작업을 하는 문자열 결합 문제. 얘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문자열 결합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요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자열 결합 작업은 하나씩 해가면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버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는 가로를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트런케이션이 아니라 STDB에 의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그 표준 편차를 구한 값을 소수점 자리 버림을 하시고, 트런케이션 앞에다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를 놓아주는 문자열 결합으로 하나 하면서 계속 추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을 잠깐 보세요. 자, 오른쪽 아래 보면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에는 이 트런케이션의 0이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그래서 답이 틀려요.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릿수 0은 그래서 정답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자, 5번에 보면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계산하는데 비만도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표준. 그 외에는 비만으로 표시하는 if 파워 함수를 사용하는 중첩 if 문제입니다. 어제 중첩 if 공부했죠? 얘는 중첩 if예요. 중첩 if는 우리가 if 함수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참일 때, 거짓일 때. 근데 얘는 지금 저체중, 표준, 비만 세 가지를 표시하는 작업을 if 함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파워라는 함수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가 나오고 여기에 뭐 제곱. 그래서 얘는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파워를 넣어주시고 2,3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의 3승. 그래서 8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가 필기 시험에서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파워라는 함수 잘 기억해 주시고 중첩 if 작업, if를 추가할 때 조건을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참일 때 처리하신 다음에 거짓일 때 꼭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 추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만도를 구하는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는하시고 여기에 보면 는하시고 체중 곱하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신장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워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파워에 의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시면 신장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비만도를 아니죠.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죠. 자, 나누기예요. 체중 나누기 신장의 거듭 제곱값을 나눠서 비만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비만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20 미만이면 저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다 2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살 들어가시고 중첩 if야 그럼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때 저체중이라고 쓰시고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을 보세요. 자, 두 번째가 20 이상 25 미만이면 표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20 이상이라는 말은 X를 해두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20 미만에 해당되는 건 이미 저체중으로 다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미만이 아닌 값들만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20 이상 25 미만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 이상인 값들만 갖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5 미만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표준. 그 외에는 비만으로 표시하세요. 비만으로 표시하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쭈루룩 채워주는 중첩 if 문제, 이 문제가.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if 함수가 나오면 true, false를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만도를 구하시고 그 비만도가 20 미만입니까 하는 true, false를 구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하신 다음에 조건을 복사하시고 참일대 저체중이라고 쓰고 여기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복사하시고 참일대 저체중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셔서 붙이기하고 변경하고 참일대 처리하는 형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비만도. 자, 비만도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거듭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워를 넣어주셔야 돼요. 나누기 하신 다음에 파워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신장의 거듭 제곱이에요. 2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기 비만도의 값이 구해졌어요. 그럼 이 값이 20 미만인지 판단하는 작업이 첫 번째죠. 그래서 작다 20 하셔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작다 20입니다. 이제 중첩 if를 들어갈 거예요.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저체중 그 다음에 꼭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그러면 두 번째 정상이라는 것은 20 이상 25 미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 이상이라는 게 지문에 문제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if 함수에서 20 미만은 저체중으로 찍고 넘어오는 거예요. 없을 때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 이상은 필요 없으시고 25 미만이에요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가 뭐예요? 표준 아니면 비만. 이렇게 참일 때 거짓일 때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설명을 볼게요. 자, 총 판매액, 여기 총 판매액이 있어요.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별 3개, 2위는 별 2개, 3위는 별 1, 그 외에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세요.
순위는 총 판매액이 가장 많은 것이 1위입니다. 하고 if, 랭크와 추주 함수를 사용하래요. 얘는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세 개를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1번 문제가 if 원래는 얘가 랭크 if로도 구할 수 있고 추주 랭크로도 구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얘를 짬뽕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if 함수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문제로 참 거짓을 구하고 참일 때 이게 어려워. 참일 때 뭐를 하냐면 추주 함수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if 함수를 사용할 때는 참 거짓의 합격, 불합격, 아까처럼 뭐 비만, 저체중, 표준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참일 때 추주를 함수를 이용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하시고 거짓일 때 공백으로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다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그 다음에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방법을 정하는 게 나오는데 방법 0은 큰 수의 1등으로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거로 오름차순을 구한다면서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주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에 해당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if 함수를 이제 추가하시는 형태가 돼요. if 함수일 때 여기는 참일 때 조건을 먼저 판단하고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를 놓주는데 얘는 참일 때 추주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 함수는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죠.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고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뭐 할까, 이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별을 찍어요. 별이 뭐예요? 특수문자에 해당이 되죠. 특수문자 별을 찍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글로 미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자로 별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으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뭐에 따른 총 판매액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해요. 그 랭크 EQ에 의해서 총 판매량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로 이 문제에서는 순위는 총 판매액이 많은 것이 1위입니다 하고 0, 큰 수의 1등을 넣는 순위를 구하고 이 순위를 구한 값이 1등, 2등, 3등에 해당이 됩니까? 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if 함수를 여기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참일 때, 자 마법사 들어가기 전에 요 랭크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을 복사를 해줘야 돼요. 얘가 추주 함수의 선택 번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시고 이름 상자에서 보면 추주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때는 이게 더 편해요. 여기다 여기 두 번째에다가 추주하시고 가로 열고를 닫고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추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랭크 함수에서 선택 번호를 구하시고 한글로 미음 한자에 의해서 별을 하나 넣어주시고 참일 때가 별이 3개네요. 1일 때 별이 3개, 2개, 별이 하나를 넣는 작업을 하시고 여기서 추주 함수를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if 함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디실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공백으로 넣으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따옴표 2개를 넣는 작업을 하고 이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추주 함수와 랭크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에 따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시고 그 순위를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신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참일 때 추주 함수를 추가하시는데 이때 이름 상자보다는 이름 상자에 없으니까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가로 열고 닫고까지 누르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마법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클릭해서 추주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는데 이 랭크 함수를 복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추주 함수의 선택 번호가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으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